만약 20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저편에 살았던 한 비운의 여왕이 남긴 비밀스러운 고백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게 될까요? 역사책의 차가운 활자 몇 줄로만 기억되는 그녀, 수많은 오해와 억측 속에 갇혀있던 한 인간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역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먼지 쌓인 시간의 장막을 걷어내고 한 왕후가 붓을 들어 기록한 은밀한 진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역사서에 단 몇 줄로 기록된 비운의 왕후, 그녀가 직접 쓴 일기가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그녀의 이름은 우시 왕후입니다. 고구려라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 위에서 그녀는 3명의 왕과 인연을 맺었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죠. 남편이었던 고국천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동생인 산상왕과 다시 혼인했고 훗날 아들인 동천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태후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단지 이 사실만 놓고 보면 그녀는 권력의 중심에서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어쩌면 비정아리만치 강인한 여성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서는 그녀의 감정이나 고뇌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든요. 그저 왕위 계승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한가운데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만을 건조하게 전달할 뿐이죠.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우시 왕후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여인, 혹은 시대의 희생양이 된 비운의 여인이라는 양극단의 이미지 사이를 위태롭게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얼굴은 아무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흔들 아주 작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지만 고문서 보관실의 공기는 여전히 서늘하고 묵직했죠.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된 종이와 나무가 내뿜는 특유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수많은 서가 사이를 지나 오랫동안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듯한 낡은 목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증받은 유물들을 정리하던 중 목록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상자였죠. 별다른 기대 없이 그저 분류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으로 연구원은 굳게 닫힌 괴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뽀얀 먼지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며 햇살에 반짝였죠. 상자 안에는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연구원의 손이 조심스럽게 비단에 닿는 순간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의 일부가 부서져 내릴 정도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것은 흔히 보던 두루마리 형태의 공식 기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장의 얇은 목판, 즉 목간을 가죽끈으로 엮어 만든 책의 형태를 하고 있었죠. 누군가가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으로 이런 형태의 유물은 극히 드물게 발견되기에 연구원의 심장은 이미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목간의 첫 장을 넘겼고 거기에 새겨진 고대 문자들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보였습니다. 놀라움과 흥분,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가 해독한 첫 문장은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충격적인 고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시 왕후가 직접 남긴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일기였던 겁니다. 이 소식은 아주 조용하지만 극히 빠르게 학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죠. 2000년 전 고구려 왕후의 개인적인 일기라니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위장 논란과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일기가 쓰인 목간과 그것을 묶고 있던 가죽끈은 명백히 우시 왕후가 살았던 시기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용된 먹의 성분과 글을 새긴 도구의 흔적까지도 당시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일기 속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왕실의 극소수만이 알 수 있었던 내밀한 사건들, 공식 역사서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던 인물들 간의 대화,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놀랍도록 세밀한 묘사가 가득했거든요. 이것은 후대의 누군가가 상상력만으로 꾸며낼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학계는 거대한 충격과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혔던 한 시대의 목소리가, 침묵을 강요당했던 한 인간의 영혼이 마침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낡고 바랜 목간 위에는 때로는 힘이 넘치고 때로는 가늘게 떨리는 붓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그것은 우시왕후의 감정이 그대로 투영된 흔적이었습니다. 등불이 흔들리는 깊은 밤, 거대한 왕궁의 한방에서 그녀는 홀로 앉아 붓을 들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과 두려움, 그리고 사무치는 고독을 이 작은 목간 위에 쏟아냈겠죠. 그녀의 기록은 역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서는 고국천왕의 죽음을 그저 왕이 붕어했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지만 그녀의 일기는 그날의 비통함과 공포,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었어요. 일기의 한 구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내 곁을 지켜주던 거대한 산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이제 이 삭막한 궁궐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사방에서 나를 향해 번뜩이는 눈빛들이 느껴진다. 그들은 나의 슬픔을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 눈빛 뒤에는 차가운 계산과 야심이 숨어있음을 나는 안다. 이 문장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남겨진 한 여인의 슬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왕의 죽음은 단순히 정치적 지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비극이었던 거죠. 그녀의 일기는 특히 역사상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두 번째 결혼, 즉 남편의 동생이었던 산상왕과의 재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기존의 역사 해석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뉘었죠. 하나는 우시왕후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혼을 추진했다는 권력욕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고구려의 풍습이었던 형사취수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비극적인 선택이었다는 희생양 가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기는 그 두 가지 해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내면의 고뇌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일기 속에서 왕의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왕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귀족 세력들 간의 암투를 목격하며 느꼈던 극심한 불안감을 기록했습니다. 왕의 동생들 사이에서도 후계자 자리를 놓고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고 있었죠. 만약 이대로 왕실이 분열된다면 나라는 곧바로 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고 수많은 백성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한 구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나 개인의 명예나 안위가 아니다. 선왕께서 피땀으로 지켜낸 이 나라와 백성들이다. 그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지옥이라도 걸어 들어갈 것이다. 훗날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록할지 두렵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 문장은 그녀의 선택이 단순한 권력욕이나 수동적인 희생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나라의 안정을 위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독하고도 결단력 있는 정치적 행위였던 겁니다. 일기 속 장면들은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늦은 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고 멀리서 순찰을 도는 병사들의 발소리만 간간히 들려옵니다. 우시왕후는 텅 빈 정각 안, 흔들리는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붓과 먹, 그리고 이제 막 몇 글자 쓰기 시작한 목간이 놓여 있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낮 동안 귀족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강인하고 이엄 있는 왕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미래를 걱정하는 한 인간의 나약하고 흔들리는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었다가 놓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 결심한 듯 단호한 필치로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훗날 역사를 뒤바꿀 그녀만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일기는 왕궁 내부의 음모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신하들의 의미심장한 눈빛, 연회장에서 주고받는 술잔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칼날,
심지어 자신을 모시는 시녀의 말 한마디에도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만 하는 살얼음판 같은 현실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극도의 고립감 속에서 오직 이 일기장에게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겁니다. 그녀는 특정 귀족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을 분석하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치밀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히 운명에 휩쓸려간 존재가 아니라 격동의 시대 한복판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주체적인 인물이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그녀의 붓끝에서 되살아난 과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하고 위험했으며 그녀는 그 중심에서 누구보다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시왕후의 일기 발견 소식은 잠잠하던 역사학계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가 떨어진 것과 같았죠. 학자들은 충격과 흥분, 그리고 약간의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정설로 굳어져 왔던 기존의 역사 해석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학술대회가 긴급하게 소집되었고 원로 학자부터 신진 연구자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일기가 우시왕후라는 인물을 재평가하고 나아가 고구려 초기의 정치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혁명적인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일기 속 구절들을 인용하며 그녀가 권력욕에 찬 여인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뛰어난 정치인이자 전략가였다는 주장을 펼쳤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다는 흥분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일기의 진위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죠. 아무리 과학적인 검증을 거쳤다고 해도 2000년 전의 기록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시왕후 자신이나 그녀를 지지했던 세력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긴 교묘하게 조작된 기록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한 학자는 회의실 단상에 서서 일기의 특정 문체가 당시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던 것과 미세하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후대의 위작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회의장 내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고성과 날카로운 반박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학자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왕궁의 어전회의에 참석해 논쟁을 벌이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학계를 넘어 대중에게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연일 우시왕후의 일기 발견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다큐멘터리와 출판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역사 속 인물로만 알았던 우시왕후의 인간적인 고뇌에 공감하며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죠. 그녀는 더 이상 박제된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슬퍼하고 고뇌했던 살아있는 인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잊혀진 기록은 딱딱한 사실의 나열이었던 역사를 생생한 감정과 서사를 지닌 이야기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논쟁을 잠재우고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절실했습니다. 학자들은 일기 속에 언급된 그러나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나 인물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역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고학 발굴팀이 급파되어 일기에서 묘사된 왕궁의 비밀 통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작업 끝에 발굴팀은 마침내 무너진 성벽 아래에서 오랫동안 흙 속에 묻혀있던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기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의 장신구와 토기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 순간 발굴 현장에 있던 모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일기의 기록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팀은 고문서 보관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우시왕후 시대에 작성된 다른 문서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은 일기에서 사용된 독특한 단어나 표현들이 당시 왕실 여성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사용되던 일종의 암호나 은어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왕족의 무덤에서 출토된 편지글에서 우시왕후의 일기에서와 똑같은 표현 몇 개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일기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듯 우시왕후가 남긴 진실의 윤곽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이 단순히 낡은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끈질긴 탐문과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때로는 과감한 상상력이 동원되는 역동적인 추리의 과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된 작은 파문은 이제 역사의 거대한 흐름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학자들은 우시왕후 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 세월의 흔적으로 거의 해독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전의 단정한 필체와는 달리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격렬하게 흔들리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비밀의 무게와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절규가 잉크 자국마다 서려 있었습니다. 연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모니터에 떠오르는 번역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곳에는 역사책의 그 어떤 구절보다도 더 강렬하고 충격적인 고백이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 번째 결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권력욕의 정점 혹은 가문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해석되었던 바로 그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지아비를 맞이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한 가장 단단한 방패를 얻은 것이다. 산 남편의 동생을 취했다는 세상의 손가락질과 능멸,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한 것은 왕후의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소용돌이 속에서 아직 너무나도 어린 나의 아들, 선대왕의 유일한 적통을 지켜내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결혼은 사랑이나 욕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희생이자 아들의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던 셈이죠. 일기 속에서 우시왕후는 그날의 심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옥새의 무게보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는 무게가 더 소중했노라고, 용상의 화려함보다 아들의 숨소리를 지키는 것이 더 절실했노라고 말이죠. 이 충격적인 고백이 드러나는 순간 연구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죠. 지금까지 우시왕후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가설과 평가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에 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가장 차가운 속성을 이용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 했던 위대한 전략가이자 슬픈 어머니였던 겁니다. 역사서에 기록된 그녀의 행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반대팔을 숙청했던 것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에게 향하는 칼날을 미리 꺾어버리기 위함이었고, 국정에 깊이 관여했던 것은 권력을 탐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성장하여 친정을 펼칠 수 있는 안정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재해석되기 시작한 거죠. 이 한 줄의 고백은 과거의 퍼즐 조각들을 전혀 다른 그림으로 맞춰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서에는 그녀가 왜 특정 귀족 가문을 그토록 가혹하게 탄압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의 내용을 대입해보니 바로 그 가문이 어린 왕자를 해하려는 역모의 중심에 있었다는 정황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잔인한 숙청이 아니라 예방적 방어였던 셈입니다. 또 다른 예로 그녀가 국경 지역에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일기에는 그 공사가 사실적의 침입을 막는 요새를 짓는 동시에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호족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늦은 시각, 한 연구원은 확대된 고문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필체가 유독 떨리고 번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내 심장을 도려내어 성벽을 쌓는 심정으로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죠. 매일 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아래 칼을 품고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웃음 뒤에는 의심을, 칭찬 뒤에는 독을 경계해야 했을 겁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궁궐 안에서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바로 이 낡은 종이와 먹물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일기는 단순한 역사 자료가 아니라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시대의 무게와 슬픔이 담긴 처절한 독백이었던 거죠. 이 발견은 우시왕후 개인에 대한 재평가를 넘어 당대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죠. 권력을 잡은 이들의 시선으로 쓰인 정사 속에서 패배하거나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는 쉽게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우시왕후 역시 남성 중심의 유교적 사관 속에서 음탕하고 권력욕에 찬 여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박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이 은밀한 고백은 그 모든 공식적인 기록의 이면에 얼마나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의 희생양이 아니라 스스로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가려 했던 주체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시왕후를 통해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녀는 이토록 위험한 비밀을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누군가가 이 글을 발견하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시대를 초월한 고백을 통해 자신의 선택이 단순한 욕망이 아닌 사랑과 희생의 결과였음을 증명하고 싶었을 테죠. 그녀의 일기는 우리에게 역사를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행위가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 사이의 빈 공간을 상상하고 지워진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거대한 담론이나 사회적 통념이라는 이름 아래 놓치고 있을까요? 한 개인의 내밀한 고통과 진심이 얼마나 쉽게 오해받고 예곡될 수 있는지를 그녀의 삶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시왕후는 비단옷을 입은 왕후이기 이전에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였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붓을 들어 써내려간 한 글자 한 글자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진실을 탐구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단순히 수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역사책 속 인물들은 더 이상 평면적인 이름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말하지 못한 사연과 숨겨진 고뇌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시왕후의 작은 목소리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파장은 앞으로 더 많은 익힌 진실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몫입니다. 만약 한 사람의 숨겨진 일기가 이토록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 어떤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깊은 영감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